다리를 잃은 남자, 사랑을 잃은 여자. 사람의 인생에는 단 한 번뿐인 사랑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의미 없어지고 그 사람만 보이는 그런 순간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그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노래를 사랑했고 저는 그런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 한순간의 실수로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일장 첫 만남, 그리고 그의 목소리. 그를 처음 만난 건 가을이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소개팅 자리였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나온 자리였으니까요. 그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에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죠. 첫인상 평범했어요.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잘생긴 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맑고 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았어요. 낮지만 온화한 그런 음색이었죠.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그때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노래요? 네.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기계 소리만 들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 노래방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뭔가 순수한 느낌이었죠. 어떤 노래 부르세요? 발라드요. 김범수, 이승철, 거기다가 요즘은 임재현 노래도 연습하고 있어요. 제 꿈이 사실은 가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웃음이 멈췄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노래? 정말요? 그럼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났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소개팅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왠지 모르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장 노래하는 남자. 일주일 후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약속대로 제 노래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그에게 큰 호감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어요. 과연 그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길래 꿈이 가수라고 말할까? 우리는 홍대 근처 작은 노래방에서 만났어요. 그는 이번엔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고 평소보다 좀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선곡했어요. 그리고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깊고 감정이 실려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느새 그의 노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전부라는 것을. 왜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제가 노래 부를 때만큼은 세상 모든 게 의미 있어지는 것 같거든요. 힘들었던 하루도 외로웠던 밤도 노래 한 곡 부르면 다 괜찮아져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꿈을 이야기할 때의 그 사람은 정말 빛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저는 그의 노래를 듣는 게 좋았고 그는 제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어요. 3장 서로 다른 세상. 사귄 지 석 달쯤 됐을 때 저는 그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고 주말이면 오디션 준비를 하거나 음악 동호회 모임에 나갔죠. 그의 세상은 늘 소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었어요. 반면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며 승진을 목표로 했고 주말엔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운동을 했어요.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죠. 우리는 너무 달랐어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기로 했어. 같이 갈래? 미안해,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그는 저를 이해하려 했지만 때로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어느 날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내가 너무 철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 솔직히 말해줘. 너는 나랑 다르잖아.
너는 회사에서 잘하고 있고 미래도 확실하고. 근데 나는 아직도 가수가 되겠다고 노래방이나 다니는 사람이고. 그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철없는 게 아니야? 꿈이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내 나이에 가수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고 포기할 거야? 그럼 당신은 뭐가 남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의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사장 균열. 사귄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점 더 노래에 몰두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떨어지면 또 지원했어요.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주말마다 공연 무대를 찾아다녔죠. 저는 걱정됐어요. 그의 열정은 존경스러웠지만 그 열정이 그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그는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노래방 가? 응. 오늘 새로 연습한 곡 있어서 술은 안 마시고? 친구들이랑 한 잔 정도는 할 것 같아.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는 적 없잖아?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죠. 왜 이래? 난 그냥 스트레스 풀고 싶은 것뿐이야. 매일 회사에서 지쳐서 집에 오면 노래라도 안 부르면 미칠 것 같거든. 알아? 근데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위험하다고? 알았어. 택시 타고 갈게.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밤늦게 술에 취한 채로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그를 데리러 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폭발했어요. 이제 그만해. 매일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 인생이 노래밖에 없어? 그는 술에 취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넌 몰라. 노래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오장 그날 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간다고 했고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죠. 밤 10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지금 어디야? 노래방이야. 왜? 비 오잖아? 오늘은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 알았어. 걱정 마. 조금만 더 놀고 들어갈게. 술 마시지 마. 응, 알았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취해 있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를 억지로 집에 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어른이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 저는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2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정우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누구세요? 여기 한국병원 응급실인데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육장 무너진 꿈.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각합니다. 대퇴골과 경골이 모두 부러졌고 인대 손상도 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평생 다리에 철심을 받고 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몇 시간 후 그가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그를 볼 수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깁스로 감싸인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 미안해. 그의 첫 마디였어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아니야, 다 끝났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노래 이제 못 불러.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목을 다친 것도 아니잖아? 무대에 설 수가 없잖아. 이 다리로 어떻게 무대에 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지금은 회복하는 게 중요해.
달이 나으면 다시 노래 부르면 되잖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넌 몰라. 넌 절대 몰라. 그날 이후 그는 말이 없어졌어요. 7장 침묵의 시간.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고 주말엔 하루 종일 그의 곁에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저를 밀어냈어요. 오늘은 오지 마. 피곤해. 괜찮아, 나 그냥 옆에 있을게. 싫어. 혼자 있고 싶어. 그의 거부는 점점 강해졌어요. 저는 상처받았지만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지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병실에 갔을 때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래? 침묵이 흘렀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그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노래도 못 부르고 걷지도 못하고. 나한테 뭐가 남았어? 나는 아직 여기 있잖아? 그게 더 미안해.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랑 시간 낭비하지 마. 시간 낭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랑해서 옆에 있는 건데 그게 시간 낭비야?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나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는 눈을 감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8장 이별. 퇴원 하루 전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 그만 만나자. 단 6글자.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미안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뭐가 맞다는 거야? 너를 놓아주는 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노래도 걷는 것도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이런 나랑 있으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소리쳤어요.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노래를 못 부르든 다리를 절든 나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나는 상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는 이런 내가 싫어. 이런 모습으로 너 옆에 있고 싶지 않아. 그게 전부야?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날 떠나는 거야? 자존심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를 사랑하니까 놓아주는 거야. 넌 더 나은 사람 만나야 해.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 아니면 싫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쳤어요. 가줘. 제발. 그날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고 엘리베이터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9장 그 이후. 그 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고 저는 일에 몰두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주말에도 그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함께 갔던 카페를 지나치면 발걸음이 멈췄고 라디오에서 발라드가 흘러나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마음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승진했고 새로운 팀으로 옮겼어요. 일상은 계속됐지만 뭔가 색이 빠진 것 같았죠. 어느 날 SNS를 보다가 우연히 그의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사진은 없었고 짧은 글만 있었습니다. 오늘도 노래는 부르지 못했지만 노래는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 저는 한참을 그 글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노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부를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별이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걸. 그는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10장 10년 후.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팀장이 됐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죠. 몇 번의 소개팅도 있었지만 결국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가끔 그를 생각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리는 많이 나아졌을까? 여전히 노래를 사랑하고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것.
그의 노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지만 그 노래가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생각해요. 사랑은 때로는 시작으로 완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끝으로 완성되기도 한다고. 우리의 사랑은 끝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를, 그의 꿈을, 그의 온기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완성되지 못한 채로 끝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미완성 속에도 아름다움은 존재하죠. 그가 부르던 노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지만 그 노래가 제 인생에 남긴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끝나지 않는 멜로디처럼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는 것. 그날의 노래는 아직도 제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죠. 회사 후배의 권유로 홍대의 작은 라이브 카페에 갔어요. 신인 뮤지션들이 공연하는 곳이었는데 후배가 친구 응원을 가야 한다며 저를 끌고 간 거예요. 카페는 아담했어요.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에 무대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 단상이 있었죠. 공연이 시작됐어요. 몇 팀의 뮤지션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고 저는 맥주를 홀짝이며 무심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다음 순서는 김정호 씨의 기억 속의 그대입니다. MC의 멘트가 끝나고 한 남자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였어요. 12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머리는 조금 길어졌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기타를 집어들고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직접 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억 속의 그대예요. 그의 목소리.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였어요. 기타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을 기억해. 당신이 걱정하던 그 목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지만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미안해, 사랑해. 그 말 한마디 못했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노래는 저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카페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윽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목발을 짚고 무대를 내려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호 씨,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지혜,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12년의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죠. 노래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 직접 쓴 거예요? 응. 5년 전쯤에 만들었어.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지혜는 어떻게 지냈어? 그냥 일하면서 살았어요? 회사에서 팀장까지 됐어요? 대단하네. 역시. 정호 씨는요? 다리는? 응. 많이 나아졌어.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살만해. 그는 목발을 쳐다봤어요. 노래는 계속하고 있어요? 응. 이렇게 가끔 작은 공연장에서 부르고 있어.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어요.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꿈이 무너진 후 절망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꿈을 이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결혼은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너는? 저도요? 침묵이 또 흘렀어요. 지혜야,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못된 짓 한 거 알아. 아니에요? 아니야. 나 정말 비겁했어. 내 자존심 때문에 너를 밀어냈잖아.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무서웠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너진 내 모습을 보이는 게 무서웠고 너한테 짐이 되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알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노래 나한테 부른 거예요? 응.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너한테 전하지 못한 말들을 담았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고맙다니요?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밀어준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야. 너는 내게 많은 걸 줬어. 사랑이 뭔지, 꿈이 뭔지,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줬어.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죠. 정호 씨, 응?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끔 연락해도 괜찮아? 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12년 만에 다시 연결된 선이었죠. 그럼 잘 가. 네. 정호 씨도요? 그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는 꿈이 무너진 채로 제 곁을 떠났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서 있었어요. 비록 목발을 짚고 있지만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그리고 아직도 넌 내 인생 최고의 관객이야. 고마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정호 씨 노래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세요.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남습니다. 그 기억이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12년이 지나 다시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됐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사람. 그날의 노래는 끝났지만 새로운 노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1년 후 작은 공연장. 객석에 앉아 박수를 치는 그녀. 무대 위에서 미소 짓는 그들의 눈이 마주친다.